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는 정렬이라는 작업을 선행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정렬을 통해서 그룹별 계산하기 위한 항목들끼리 모아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부분합은 한 가지를 항목으로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는 거죠. 아까 그 배달 담당 사원 이름으로 정렬을 해서 그 사원별로 뭐 합계, 최대값, 평균 계산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데이터는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는 이름은 다 다르죠? 근데 부서하고 직급이 서로 그룹을 계산할 수 있겠죠? 경리과는 경리과끼리 모으고 인사과는 인사과끼리 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만약에 직급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1직급, 1-2직급, 1-3직급, 1-4직급, 뭐 2-1, 2-2, 2-3, 3-1, 3-2 이렇게 나가겠죠. 이거를 하나는 행에다 넣고 하나는 열에다 넣고 X축, Y축으로 넣고 계산해 볼 수는 없을까 하는 거예요. 경리과이면서 1-1직급, 1-2직급 있을 수도 있고 인사과이면 1-1직급, 2-1직급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쪽에는 부서, 한쪽에는 직급을 놓고 서로 해당하는 데이터들끼리 분석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은 정렬을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다 정렬해줘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먼저 블록을 잡습니다. 얘도요, 지금 두 번째 줄에 저 단위가 1000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즉, 위에 있는 데이터하고 쭉 이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클릭하고 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블럭을 잡고 들어간다. 이때 데이터가 아니라 삽입입니다.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제일 왼쪽에. 자, 피벗 테이블 누르시고 피벗 테이블인지 차트인지 물어보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돼요. 피벗 차트를 하시오 그럼 피벗 차트를 하면 되고요. 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자, 점점점점 블럭이 잡혔죠? 이 세 번째 줄서부터 13번째 줄까지 이 데이터 1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 이 결과를 보고서를 새로운 종이 워크시트에 출력할 건지 기존에다 할 건지 우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 기존 동일 시트 A 20번째라고 써있죠? 네. 우리 커말 자격증은 항상 A의 기존 워크시트예요. 1급은 아니고요. 2급은 항상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마우스로 A의 20번째 클릭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지에 A의 14번째 하시면 14번째 찍으면 되고 A의 17번째 하시면 17번째 찍으시면 되고 우리는 어떻게 했었다? 20번째 하라고 하시면 20번째 찍으면 되고 자, 여기 가서 20번째 찍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이상한 게 뭐가 떴을 겁니다. 이런 게 떴던 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요거. 예. 얘를 제가 저 오른쪽 끝에다 놓고 보여드리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얘를 쑥 당겨서 좀 가져와 보는 것 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볼게요. 2월 급여 계산 내역표를 이용하여 부분의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A의 20번째, 그래서 아까 A 20번째 클릭해서 들어온 거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이름은 여기 이름이라고 있네. 제일 위에 이름. 여기 항목 보세요. 항목. 이름이라는 항목이 있죠? 네. 얘를 끌어다 어디다 넣으래요? 보고서 필터에다 넣으래요. 보고서 필터 여기다 넣으래요. 아까는 얘가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기에요. 이름을 드래그해서 필터로 가져오면 필터로 들어가요. 부서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명은 행에다 넣으래. 행 레이블에다. 부서명은 행 레이블에다. 잘못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해? 밖에서 던져면 지워져요. 부서명을 잘못해서 가져왔어. 어떻게 해라? 던져버리면 사라지니까
자, 부서명을 행에다가. 그 다음에 직급은 열에다가. 보세요, 벌써 부서별로 직급별로 쫙 나열되잖아요. 정렬 안 시켜도 가나다 순회에서 쫙 되지 않습니까? 이때 뭐뭐 계산하라고 보세요. 여기 시그마 값에 뭐 넣으래요? 상여금 갖다 놓고요. 실수령에 갖다 놓고요. 두 가지 갖다 놓으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부분합 할 때도 그런 건 있었죠. 제일 먼저 가져오면 합계부터 계산이 되잖아요. 이 피벗 테이블도 뭐를 계산하라 그래서 시그마 값을 던져놨더니 상여금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해야 되고 실수령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일단 끌어다 놓으면 합계부터 나와요. 함수는 바꾸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상여금의 합계가 아니라 상여금의 최대값이니까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딴 데 클릭하면 안 됩니다. 딴 데 클릭하면 이 메뉴가 사라져요. 상단에. 이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야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메뉴가 상단에 뜨고요. 옆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상여금 합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죠. 여러 군데가 있죠. 급마다 다르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뭐로? 최대값이라 그랬어요?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취소. 이 상여금, 여기 실수령 말고 상여금의 합계라고 써있는 자리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고 뭐 해라? 저 위에 있는 필드 설정 눌러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 바꾸든지. 확인 누르면 최대값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실수령은 뭐로 바꾸라 그랬죠? 실수령의 평균이잖아요. 문제지가 상여금의 최대값이고 실수령의 평균인데 무조건 가져오면 합계부터 나온다 그랬으니까 실수령에 더블 클릭해서 해도 되고 여기서 여기 클릭해가지고 가필드 설정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 위에 필드 설정 하셔도 되고 얘 더블 클릭해도 되고 그래서 평균을 바꿔주기 확인 누르면 평균이 바뀌는 거죠. 자, 부서명 갖다 놨죠? 급수 갖다 놨죠? 직급 갖다 놨죠? 그리고 상여금의 최대값 바꿨죠? 실수령의 평균 바꿨죠? 그런데 몇 가지 더 진행해야 될 게 있어요. 행과 열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래요.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옵션에 가서 상단의 옵션에 가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빼고 어떤 필터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워크시트가 아니라 피벗 테이블이라는 결과물을 클릭해야만이 저 상단에 피벗 테이블에 연관된 메뉴가 뜬다 그랬어요. 이때 옵션에 가보시면 옵션 탭이 있고 디자인 탭이 있는데 옵션 탭에 가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도 옵션이 있나요? 여기도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옵션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저 상단에 옵션 누르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어떤 합계를 빼라고 하는지가 나와요. 문제지. 우리 문제는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둘 다 표시하지 말래요. 둘 다 체크되어 있었는데 둘 다 빼래요. 그리고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돼 있을 때가 있고 그런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자세히 보시면 기획과는 1-1직급이 없어요. 인사과도 없어요. 그렇죠? 경리과는 2-1직급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빈 칸이라고 쓰시오.
또는 뭐 별표 3개를 넣으세요. 뭐 이럴 때가 있어요. 하고 글자를 쓰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약 필터에 가서 뭐를 빼라고 하는 건지 넣으라고 하는 건지 이거.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뭐를 표시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 꼭 옵션에 들어가서 뭐를 하라고 하는지. 이것도 안 할게요. 이거 안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이거 없었으니까.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잠깐만 뭘 잘못 배선했나? 실수령이 어떻게 나왔죠? 실수령의 평균 맞죠? 잠깐 다시 해볼게요. 뭐 오류가 났는데. 자, 얘를 망쳤어. 이거 망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는 여기 위에서부터 줄을 이렇게 블럭 잡아서 삭제해 버리시는 거예요. 삭제.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20번째 확인. 이름은 필터에다 놓고요. 부서명은 행에다 놓고요. 직급은 열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상여금, 얘는 최대값. 그 다음에 실수령액, 얘는 평균. 여기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까는 뭐 이상하게 나왔었잖아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요약 필터에 가서 이거 빼라고 돼 있죠. 그렇죠? 빼기만 하면 답이 끝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또 나와 있죠. 거기야.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만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가 더 있어요. 한번 해보면 이거죠. 여기 상여금 최대값하고 평균 있잖아요. 여기 계산한 거 얘들 블럭 잡아서 어떻게 하래요? 얘들을 1000단위마다 홈탭에 가서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쉼표 스타일 찍어주래요. 이렇게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래. 그러면 1,800, 1800 이렇게 찍힐 겁니다. 그렇죠? 예, 표시 형식에서. 또 하나, 저 상단에 가보면 옵션 옆에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피벗 테이블 도구 밑에 옵션 디자인이라고 있는데 그 옵션에 디자인에 가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는데 보통에 밝게 말고 보통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피벗 스타일 보통 6번으로 하래요. 옵션은 주로 뭐가 있냐면요, 여기 요거 바꾸는 거, 아까 합계 뺄 거 이거 하는 거. 그 다음 옵션 디자인에 가서는 여기서 보통 6번 하래. 이렇게 바뀌어. 일단 책에서 하라는 대로만 먼저 해봤어요. 이거 말고도 되게 복잡해요. 자, 아까 우리 부분합 정렬을 하고 지금 이제 피벗 테이블을 배우잖아요. 피벗 테이블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쉬워요. 그 다음에 되게 쉬운데 이 피벗 테이블 자체가 좀 헷갈리는 거죠. 피벗은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요. 피벗이라는 건 뭐냐면요, 돌아가는 거. 기준 뭐 이렇게 해서 펼쳐지고 저렇게 펼쳐지고 기준에 따라 막 펼쳐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거 잘하던 사람이 있던데, 책받침 돌리는 거 이렇게 손가락 위에서 막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런 걸 피벗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거냐 이거지.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급하고 부서가 떨어져 있잖아요. 부서하고 직급이 떨어져서 직급을 부서 밑으로 내려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부서를 직급 밑으로 던져 놓으면은 직급이 위에 가고 부서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 시그마 값을 밑으로 깔아놓으면 또 답이 달라져요. 모양새가 달라져요. 자, 직급을 오른쪽으로 가져가고요. 자, 부서를 직급 밑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부서별 직급이 되는 거죠. 여기 직급별 부서가 되는 거죠. 아까는 지금 부서가 왼쪽에 있었고 행에 있었고 직급이 오른쪽에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서별 직급이었잖아요. 근데 이 시그마 값이 직급 밑에 있느냐 부서명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시험에 돼요.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이동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끌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교재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 문제는 뭔가 한번 볼게요. 데이터가 일단 있으니까 블럭을 잡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작정 따라기 1번에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달리 무작정 따라기 1번의 데이터는 저 상단이 이렇게 붙어버렸잖아요. 글자가 껴가지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데이터 줄이 다 붙어버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블럭을 잡고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과 같은 문제는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블럭 잡지 않고요,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누르면 알아서 바뀝니다. 눌러볼게요. 피벗 테이블 알아서 싹 블럭 잡죠? 원칙은 잡고 들어가는 건데 데이터가 이렇게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은 알아서 블럭을 잡아줘요. 예. 자, 우리 시험 문제 보니까는요, A의 21번째부터 블럭을 피벗 테이블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 블럭을 잡던 안 잡던 간에 클릭해 놓고 피벗 테이블 들어와서 기존 워크시트에 A의 21번째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이 들어갑니다. 잘못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피벗 어떤 거는 내가 원하는 자리 있잖아요. A 21번째 여기다 갖다 놓고 명령을 거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꼭 여기다 갖다 놓고 하면 편한 게 있어요. 규정은 없지만. 근데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영역에다 마우스가 있어야 돼요. 딴 데 갖다 놓고 작업하면 돼요. 필터 할 때도 어떻게 했었어요? 필터도 이 데이터에다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명령 걸었단 말이에요. 딴 데 가서 고급 필터를 걸면은 블럭을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들어가면 알아서 블럭 잡잖아요. 그것처럼 피벗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피벗 테이블도 이렇게 블럭을 잡는 게 원칙인데 편리성으로 인해서 그냥 클릭해 놓고 하셔도 상관없다. 자, 피벗 테이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에 21번째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까는 이제 3번 나왔는데 또 다시 제거하고 다시 하다 보니까 이제 4번 된 거고 상관없고요. 자, 이때 제품 코드 두 번째에 있는 제품 코드는 필터, 보고서 필터에다 놓고 판매 일자는 행 레이블에다 놓고 판매 형태는 열 레이블에 놓고 값에 시그마 값에는 납품 수량, 반품 수량 이렇게 갖다 놓으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다른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자, 이어서 보면은 계산한 후에 여기 오른쪽 시그마 값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시그마 값. 오른쪽 여기 보면 시그마 값 요거를 어디다 놓으래요? 행 레이블, 열 레이블에 있던 애를 행 레이블로 끌어다 놓으래요. 그러면 이렇게 변해요. 형태가 변해요. 아까 시그마가 행 열에 있었거든. 옆으로 쭈르륵 펼쳐져 있던 애를 날짜별로 거기다 끌어내리는 거야. 날짜별로 나오는 거야. 이제 기본적으로 한 거죠. 하라는 대로는 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빨간색 그 지시사항
A의 21번째부터 시작하라고 해서 했고, 레이아웃. 보고서 레이아웃이 어디 있나 보세요. 옵션에는 없어요. 디자인에 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레이아웃.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디자인에서는 스타일 바꿔라. 아까 이거 이런 형태 바꾸는 거 있었죠? 이런 거. 이거 바꾸는 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서 개요 형식으로 하라는 건지 테이블 형식으로 하라는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테이블 형식인지 개요 형식인지 압축 형식인지. 압축 형식은 방금 전에 원래 있었던 게 압축 형식이었어요. 근데 개요 형식으로 바꾸래요.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서 개요 형식. 예.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이 있죠. 숫자들 여기. 얘들. 이 숫자들을 블럭 잡아서 홈 탭에 가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래요. 쉼표 스타일. 뭐 그거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판매 형태가 부품도 팔리고 완제품도 팔리고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만 나오래요? 부품은 나오지 말래. 완제품만 나오래. 그러면 우리가 그 필터 배웠을 때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화살표. 요거 눌러서 부품은 빼고 완제품만 보이래.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필침 목록에 가서 필터에 가서 부품은 빼고 완제품만 보이래. 확인. 그럼 완제품만 쫙 보이는 거예요. 완제품만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날짜가 있잖아요. 판매 날짜. 얘를 월 단위로 그룹을 만들 거래요. 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컴퓨터는요, 어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여기 이제 필터에 가서 선택해도 되고, 얘도 필터에 가서 선택하면 되는데, 필터는 여러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날짜 몇 월 며칠 것만 볼라라 이게 아니라 그룹을 지라는 거죠. 연도별로 지라는지 분기별로 지라는 건지 월별로 지라는 건지 주별로 하라는 건지 그룹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여기도 그룹이 있긴 있는데 상단에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쓰는 그룹, 그룹을 딱 누르시면은요, 날짜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하시면 이상한 날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날짜, 어느 날짜, 아무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그룹 그러면은요, 지금 월이라는 거 앞에 파랗게 칠해졌잖아요. 월 그룹이 됐다는 뜻이에요. 월별로. 확인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1월, 2월, 3월 그룹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부분합을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부분합을 했지만은, 부분합은 불편한 점이 뭐냐면, 첫째, 정렬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요. 정렬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손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죠. 손상이 생기죠. 왜? 순서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원래 데이터가 아니라 정렬을 하면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 정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원래 있는 데이터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손상이 없어요. 근데 너비가 벌어졌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존 워크시트에다 했잖아요. 기존 워크시트에다 그냥 새 워크시트에서 하면 다른 종이, 다른 시트에서 따로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있어요. 안 벌어져요. 단지 우리 시험은 꼭 기존 워크시트를 해서 그런 거지, 새 워크시트에다 해버리면은요, 보세요, 다른 곳에 출력이 되거든요. 그럼 원데이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냐면,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 사업자 등록 때문에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매했을 때는 어떤 카드로 구매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카드별로. 현금이면 현금, 카드면 카드. 그래서 A 카드, B 카드, C 카드. 그래서 전체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고, 이때 구매한 금액이 얼마에 세금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명시를 제가 계산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만 쪼르륵 입력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거를 제가 구매하고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엑셀로 미리 만들어 놓죠. 1월서부터 6월까지 계산한 거 판매하고, 그러면 이제 끝부분에 가면 끝부분에 이제 판매냐 구매냐 이런 거. 그럼 판매다 그럼 판매별로 보이고, 구매는 구매별로 보이고,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해놨어요. 제 나름 편하게 착 정리가 되게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이제 만들어 봤고요. 지금 이제 1번 문제, 아까 봤던 1번 문제는 뭐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나왔었고, 스타일을 좀 색깔을 꾸민다든지 하는 게 하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거는 피벗 테이블 결과를 뭐 개요 형식으로 바꿔라,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룹 짓는 게 나왔고요. 그룹 짓는 게 아무래도 시험 내기 좋아요. 월별 그룹을 져라, 뭐 이런 거 되게 편해요.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키면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이제 또 하나 복병이 뭐냐면요, 기출 02번 가셔서 (13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기출 02번 문제는 피벗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같이 만들어래요. 만들어 보면 되죠. 예. 자, 먼저 데이터를 블럭 잡으세요. 왜? 붙어버렸잖아. 제목하고 내용이 붙었잖아요. 그럼 블럭을 잡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에 가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은 뭐냐면 바로 테이블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피벗 테이블 글자가 있는 화살표 있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그림은요, 옆에 그림 있잖아요. 얘는 그림하고 글자가 한 동네예요. 클립아트도 그림하고 글자 한 동네예요. 도형도 그림과 글자 화살표 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피벗 테이블은요, 그림 따로 글자 화살표 따로 도는 애예요. 그렇죠.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밑에 걸 눌러 보셔야 돼요. 밑에 거 이렇게. 그 중에 첫 번째 거 있죠? 첫 번째 거 피벗 테이블, 그게 위의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데이터에 가면 정렬이 있어요. 정렬 보시면 그림하고 글자가 하나 같이 움직이죠? 근데 이쪽에 가상 분석도 어때요? 가상 분석도 그림하고 글자 화살표 같이 움직이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 따로, 글자 화살표 따로 있잖아요. 이때 글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그 여러 개 중에 첫 번째 거, 그게 위의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해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 할 거라면 그냥 위에 그림 눌러도 돼요. 근데 차트를 누를 때는 반드시 피벗 테이블 글자 화살표가 붙어 있는 애를 클릭해서 피벗 차트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피벗 차트 누르시면 돼요. 피벗 차트를 누르시면은 피벗 테이블을 같이 만들면서 들어가요. 한번 해볼게요. 피벗 차트. 얘는 이제 피벗 테이블 및 차트 만들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기존 워크시트인가요? A 15번째네. 기존 워크시트 A 15번째. 차트는 새로운 시트에 출력할 거지만, 피벗 테이블은 A의 15번째 셀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뭔지는 몰라도 여기 차트가 나타날 건데, 이 차트는 어떻게 할 거라고? 나중에 새로운 종이에다가, 새로운 시트에다 따로 보내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보세요. 창이요,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허연 거 있죠? 허연 거. 얘는 뭐냐면 차트예요. 왼쪽에는 테이블이고요. 왼쪽엔 테이블이고 여긴 차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작업하는 공간이죠. 그렇죠? 이 작업하는 공간대로 볼게요.
과정 코드는 보고서 필터에다 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과정 코드는 보고서 필터에다가. 그 다음 등급은 어디에다가 축 필드. 아까는 행, 열 레이블이라고 써있는데 이번엔 차트이기 때문에 항목이냐 범례냐 계열이냐 묻는 거죠. 여기다 놓으래요. 이렇게. 그다음 오른쪽 값에는 근무 점수, 경력 점수 가져왔죠. 그렇죠. 그런데 경력 점수, 근무 점수는 뭐 하래요? 그 뭐 얘를 바꾸면 되지.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평균으로 바꾸면 근무 점수는 평균이 나오고 경력 점수 합계 그대로 유지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건 제가 차트를 어떻게 없어졌어요. 꾸미라는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지금 피벗 차트가 나왔어요. 왼쪽에는 여기는 귀퉁이에 피벗 테이블이 보이고요. 가운데 허옇게 피벗 테이블이 피벗 차트가 만들어졌고 피벗 테이블도 만들어졌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대로 두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새로운 시트에다 표시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그런 건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얘와 연관된 메뉴가 열려요. 아까 여기는 피벗 차트 테이블이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상단에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이 이렇게 보이고요. 뒤에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워크시트 메뉴가 보이고, 피벗 테이블을 누르면 피벗 테이블 메뉴가 보이고, 피벗 차트를 누르면 피벗 차트 메뉴가 보여요. 그렇죠. 피벗 차트가 상단에 있잖아요. 그때 어떤 거는 여기 클릭하셔도 되고, 어떤 건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을 하면 그와 연관된 메뉴가 바로 착 열리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차트를 어떻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그럼 차트 이동이라고 있잖아요. 자, 여기도 차트 이동은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런데 가서 오른쪽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이 차트 영역을 가셔야 돼요. 차트 영역. 그게 힘드시면은 저 상단에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메뉴가 차트의 디자인 메뉴인데, 이 메뉴 끝자락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이거 누르셔도 돼요. 이거 누르셔서 새 시트, 새로운 시트에다 이동하라고 돼 있잖아요. 표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새 시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 확인 누르시면 얘가 별도로 이런 종이에 따로 출력이 돼요. 아까는 기출공이라는 시트가 따로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한 맨 밑에 보시면 차트 1이라고 하는 게 생성됐거든요. 일로 알아서 가요. 네. 자, 요렇게 하시면은 이제 우리 해설을 볼까요?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 그 기출 문제의 해설은 블럭을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가서 그 다음에 목록을 지그재그로 갖다 놓고, 여기서 아까 기출공일 여기 했어요. 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 했었어요. 여기 시그마 값이 판매 형태에 있던 애를 판매 일자 밑으로 끌어다 놓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월별로 그룹, 아까 그 그룹이 있었죠. 이 월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을 아까는 이제 그룹을 해제한다면은 다 같이 보였는데, 이 그룹을 이제 월별로 하면서 몇 월 이렇게 해서 그룹이 졌다는 거죠. 요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방금 전에 풀어봤던 이 피벗 차트에서는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게 그냥 끌어다 놓으면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피벗 테이블까지 만들다 보니까 화면이 여러 개가 막 복잡하게 쏟아져 가지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 그거 하나죠.
근데 피벗 차트는 어렵지는 않아요. 마우스로 그냥 갖다 드래그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얘를 가지고 제목을 넣어라, 뭐 범례를 어떻게 해라, 뭐 색깔을 노랗게 바꿔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차트는 차트에서 따로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것 같습니다.